大家好.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기차고 명쾌한 수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발음 쏙쏙 쓰기, 실력 쑥쑥을 통해 성조 표기와 한어병음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발음 쏙쏙 부분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조는 어디 위에 표기한다고 했죠? 네, 바로 주요 몸 위에 표기한다고 했습니다. 단, I 위에 표기할 경우 위에 점을 생략하고 그 자리에 성조를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몸이 여러 개면 입이 더 크게 벌어지는 주요 몸 위에 표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아가 1순위였습니다. 그 다음, 오이 먹는 아이유. 기억나시죠? 아이와 유가 함께 쓰인 경우에는 뒤에 오는 모음 위에 표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성모 J, Q, X, 즉 찌, 치, 씨가 위와 결합할 때 위 위에 두 점은 생략합니다. 운모 이오, 웨이, 원 앞에 성모가 오면 가운데 모음은 생략합니다. 오늘은 생생중국통을 통해 중국 지도를 둘러보고 왜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请打开第22页. 여러분, 교과서 22쪽을 펴주세요. 생생중국통을 통해 중국 지도를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수도는 어디죠? 네, 베이징입니다. 기본 행정구역은 크게 4개의 직할시, 22개의 성, 5개의 자치구, 2개의 특별행정구로 나뉩니다. 직할시로는 베이징, 상하이, 텐진, 총칭이 있고요. 성은 22개인데 중국은 타이완을 23번째 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로는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시장, 내蒙구, 닝샤 회주, 광시壮族 등이 있고요. 특별행정구로는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샹강, 홍콩이 있고요.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인수받은 아오먼, 마카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의 지도가 마치 무엇같이 생겼나요? 네, 꼿꼿하게 머리, 몸통, 꼬리, 약간 닭 모양처럼 생긴 듯도 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유명한 곳을 몇 군데 함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의 천안문입니다. 바로 천상의 평화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진 중국의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앞에는 마오쩌둥의 사진이 크게 걸려있네요. 티안안문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앞으로는 천안문 광장이 넓게 펼쳐져 있고 뒤로는 고궁, 즉 자금성이 매우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베이징 여행을 가게 되시면 아마도 필수 코스로 다녀가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중국에서 부유한 경제 중심 도시 상하이인데요. 상하이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바로 이 동방명주탑, 동방명주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탑은 높이 468m의 방송 송심탑으로 중간중간 동그란 진주 모양이 아래에 황포강으로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동양의 진주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은 우리에게 쿵푸로 유명한 소림사 샤오린스인데요. 참선을 보완하는 수행 방법의 하나로 무술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유명한 절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안에는 서안에는 매우 유명한 병마용 갱이 있습니다. 삥마용. 병마용이란 흙으로 빚어 만든 병사와 말을 가리키는데요. 불멸의 생을 꿈꿨던 진시황이 죽고 나서 자신의 무덤을 지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두 실제 사람 크기의 말 크기의 말로 빚어졌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라싸의 포탈라궁입니다. 뽀달라궁, 달라이 라마의 궁전으로 티베트 전통 건축의 걸작으로 뽑힙니다. 이렇게 몇 군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해롱장 성의 얼음축제인 삥덩지에도 매우 볼거리가 많고 또 만리장성은 중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적입니다. 그 다음 성림이 멋지고 자연이 아름다운 쿤밍, 팬더의 고장이자 아름다운 구체구가 있는 쓰촨, 그리고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 샹강, 그리고 마카오, 아오먼까지 중국은 참으로 다양한 여행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에 어디로 여행을 가보고 싶나요? 자, 그럼 OX 퀴즈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국에는 2개의 특별행정구가 있다. 네, 그렇죠. 샹강 그리고 아오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중국의 수도는 상하이이다? 아니죠.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중국어를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중국. 중국 하면 넓은 땅이 떠오르죠. 중국의 면적은 약 96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44배에 달하는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의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죠.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순입니다. 인구는요, 약 14억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화교들이 1,800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언어 사용 순위를 살펴보면요. 여러분의 예상과는 달리 스페인어나 영어보다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의 인구가 14억이고요. 그 외에 화교들도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14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스페인어와 영어는 4억여 명, 3억여 명으로 생각보다는 적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배우게 되면 세계 사람들의 14억 명 이상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혼자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동양인 여행자들은 거의가 중국인이었고 구멍가게들 주인도 거의 화교들이어서 사진 찍기나 길묻기, 물건 사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영어를 쓰기보다는 중국어를 훨씬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G2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G2란 Group of Two, 즉 미국과 중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초강대국인 미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두 나라를 가리키는 의미로 새로 생겨난 용어죠. 또 유사한 의미로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국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순위 GDP를 살펴보면 1위는 미국이고요. 2위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2018년 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1위는 중국이 차지했고요. 2위는 일본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 수출 순위도 1위는 중국이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도 보통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세계의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업 자산 순위에도 1위에 애플이 있다면 6위에 텐센트, 8위에 알리바바 등 중국의 대기업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4년 연속 10%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최대의 무역 국가입니다. 재생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고 컴퓨터, 화학, 재료가 공학 분야의 세계 1위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초란 1위이고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과학적으로도 훌륭한 나라입니다. 세계 1억 달러 이상 부자 수도 1위죠. 미국이 535명 정도이면 중국은 568명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일까요? 네, 부자 1위는 올해 1위 마화텅이 차지했습니다. 텐센트의 대표죠. 재산 가치가 458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9조 7천억 원이고요. 세계 부호 19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S사의 이건희 회장이 약 20조 정도 되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약 7조 정도란다고 하네요. 다음에 중국에서 2위는 마윈, 유명하죠. 작년까지만 해도 부자 1위였던 마윈은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으로 재산 가치가 419억 달러, 세계 부호 20위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이 경제적, 과학적으로 강대국이 되었다고 해서 그 나라를 찬양한다는 게 아니라 잘 알지 못하면서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해외 무역 의존도가 87.9%나 됩니다. 수출, 수입 두 방면에서 미국의 2배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활발한 무역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왜 중국어에 이토록 열광하고 중국어를 배우려고 할까요? 예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미국에 있는 모든 10대들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 2012년까지 10만 명의 미국 학생을 중국에 유학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전 영국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는 내 아이들도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평소에도 중국이 단순한 개도국이었을 때는 중국의 발전을 모두 흥미롭게 바라봤지만 중국이 슈퍼파워가 되면 더 이상 흥미만 갖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예견하였습니다. 또한 로저스 홀딩스 회장인 짐 로저스는 19세기는 영국,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단연코 중국의 것이다.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라 라고 얘기했고요. 미래의 지도자는 중국어를 해야 한다. 차라리 영어보다는 중국어를 배우는 게 더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앞으로 중국어를 못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S그룹 회장이 말한 적이 있고요. 다음 대기업 중국어 전문가 모시기 경쟁이 치열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국어 능통자에게 가장 높은 가산점 부여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한국에서 중국어가 영어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는 영국 교수의 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세계 인구는요, 이미 3천만 명을 넘었고요. 100여 개의 국가, 2,500개의 대학에서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150여 개의 정규 대학 중 85%가 넘는 대학에서 중국 또는 중국어 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외에 중국어 구사 여부가 최근 한국 내에서 취업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면서 대학생, 직장인들 중국어 공부 열풍이 많이 불었죠. 그래서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서 중국어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중국어의 유용성. 기업의 채용 시 우대 조건으로 제시한 제2 외국어에서 중국어가 44.2%로 가장 높은 선호도로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S사, H사, L사 등에서 또는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로 중국어 관련 인력 수요가 매년 18%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채용 승진 시 중국어 특기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SK그룹에서도 제2 외국어 가운데 중국어 능동자에게 가장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LG전자, 삼성화재, 현대모비스 등 중국어 능통자에 대한 가산점 그리고 동점 시 더 중국어를 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회사에서도 중국어 특기자를 우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부터 똑같이 시작입니다. 언어는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중국어를 마스터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생생중국통을 통해 중국 지도를 둘러보고 중국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제1과 니하오 만남과 헤어짐의 인사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今天的课上到这儿.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再见.